명태균이 어제 왔거든요. 어제 벙커에 왔습니다. 벙커에 주진우를 만나러 왔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일화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봐요. 지금 이 상황. 아직도요? 끝났다니까. 아니요, 그건 훨씬 높아졌다고 봐요. 자, 근데 왜냐하면 사전 투표 하루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크게 영향이 많이 없어. 첫날 지나가도 예. 근데 내일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본선이 중요하고요. 예. 지금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하고 김문수 후보가 그냥 막장 토론을 하자. 네. 짱이래.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그래 토론회가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뭐 간단하죠. 모든 매스컴이 거기에 싹 다 몰려버려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건 안 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시간도 모자르고 서로 간에 디스하다가 그냥 볼일 다 보고 본질의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다 끝났는데 두 사람이 얘기하니까 저렇게 궁합이 잘 맞는구나. 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야. 예, 있었는데 어제 낮에 야 토론하자, 공개 토론하자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양쪽 그런 캠프에서. 토론이 있었다고, 제안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자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공개 토론 제의를 먼저 이준석 측에서 해왔다. 그래서 그러면 단일화를 하느냐 그 자리에서 아니다. 단일화는 다른 문제다. 그러면 비공개로 단일화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게 김문수 측의 주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토론회를 하고 근데 그거를 지금 명태균 씨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명태균이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여기도 똑같이 명태균 얘기하네. 씨가 그럼 이준석하고 통화했다는 얘기 아니야?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또 얘기를 하네.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공개 토론을 하고 여기서 단일화를 마무리하자 이런 토론 얘기가 어제 낮에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그 토론회가 왔다 갔다 하다가 9시에 의원회관에서 만나자는 기별을 받았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대기합니다. 9시잖아요. 대기예요? 대기. 이거 그럼 대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여기 말고 딴 데서. 여기도 둔치에서 보자. 그러니까 아니 단일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긴밀한 얘기를 비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둔치에서 보고 기자들 많이 오고 카메라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못 간다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결렬됐습니다. 어젯밤에. 그러니까 왜 결렬된 거야? 왜냐면 이 이야기는 지금 그 이준석 후보 측에서 먼저 나온 거잖아. 이준석 후보 측에서 제안을 했다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헌화 대표님? 잘 왔다 오나. 근데 저는 며칠 전 왔을 때도 예측을 했던 거라. 그거 한다고 하셨죠. 예, 1시간, 2시간 전에도 바꾸는 사람이고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그 측을 통해서 이준석 측을 통해서 늘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단일화는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뭔가 하려고 계속 할 것이다. 그럼요.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은 단일화 아니면 지금 아무런 이슈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하는 말에 이 말은? 이거 이 명태균이 하는 말 아니에요? 명태균 어떻게 알았어요? 자, 이거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 명태균 필요 씨가 없다. 머리가 잘 돌아가. 명태균 씨가 한 말 있으면 저기 저 종이 봉투에다 적은 거 아니에요? 빼곡하게. 그리고는 경황이 그럴듯한데 적을 수 없어. 경황이 없었어. 그리고는 지금 젓가락 이슈를 덮기 좀 위해서는 잡아줘봐. 그치, 꼭 저런 데 젓가락이죠. 적어야 돼? 젓가락 이슈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뒤에도 수가. 있어. 뒤에도 있어. 있어요. 뒤에도. 뭐 그럴듯한 메모지 할 수도 있잖아. 이게 급해가지고 여기서 잘 아니 적었다. 어제 명태균 씨가 여기 벙커에 왔다가 저녁에 안양에 가서 누굴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네. 만난 모양인데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밤 정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졌어요. 이준석 후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 10월에 경찰이 성접대 의혹 수사할 때 성매매 부분, 알선수재 부분은 빼고 검찰에 기소를 하거든요. 2022년 10월이면 명태균 씨가 가장 실세였을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을 공개했지만 이준석이 명태균을 통해서 윤석열 부부에게 구명 운동을 했습니다. 구명 운동을. 어차피 징계가 됐고 끝났으니까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에 대해서 치명적인 그 약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을 살려준 것이 명태균이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여기 와서 뭔가 폭로하러 왔나 나도 뭔가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걸 그게 그래서. 아니라 여기 와서 명태균 씨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뭔가는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를 압박하는
역할을 한 거지. 아 그렇지. 그리고 뭘 단일화를 위해서 단일화 안 하면 내가 입을 열 수도 있어. 이 얘기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그 단일화를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가 말하면은 그 다음 날 끝장날 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게 뭔지는 아니, 들었어? 단일화 하라 그래요. 해봤자 이제 의미도 없어요. 아니 그렇죠. 근데 하라 그래요. 김문수 후보 전화는 안 받는데 제발. 명태균의 전화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나서야 된다고 해서 서울까지 온 것 같아요. 수술해가지고 몸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힘에서 명태균 씨를 선수로 투입한 거 아니야 일종? 맞아요. 어떤 라인이 움직인 건 맞습니다. 그런 거 같은데. 윤상현 의원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중앙지검 조사받으러 왔을 때 2박 3일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5성급 호텔에 묵었어요. 명태균 씨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누가 잡아줬냐고. 그랬더니 아니, 변호사가 잡아준 거야 이러는데 남상권 변호사가 워커힐 호텔이었거든요. 워커힐 호텔에서 명태균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조식 먹을 때 저랑 통화도 했거든요. 호텔에서 조식 먹더라고요. 근데 남상권 변호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측 특히 윤상현 쪽에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계속 어제도 안양에서 누굴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의원이요?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인물들 중에 명태균 씨가 가장 힘이 있다고 본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치? 영향을 아직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뭘로 하는 거야? 뭘로 압박을? 압박이요? 뭘 들고 있길래 압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명태균 씨한테 자 당 대표가 될 때 그리고 노원을 포기하고 동탄으로 갈 때 그리고 홍매화 얘기 계속 하던데 거기 뭐가 있는 거야? 홍매화. 이 주술적인 뭐가 있다니까. 그거 주술적인 여기서 거? 얘기 안 해도 돼. 하지 마. 좀 놔둬. 아니 그 홍매화 밑에 돈 5만 원 심었다는 거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자 완주해야 될 거 아니야 이준석도. 왜? 왜? 왜 굳이 완전히 시키려 그래요? 하지 마요. 그 사람을 안 끼치는 그래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자들 사이에서 반성 좀 하라 그래요. 실형 7불사에서 홍매화 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해서 네. 제가 명태균 씨한테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는데 네. 김영선 전 의원이랑 어제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서. 근데 본인이 같이 있었는데 뭐 무당을 부르거나 거기가 큰 절이다. 무당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는데 주지스님이 거기가 되게 오래된 고찰이잖아요. 예. 주지스님이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매화를 심을 때. 예. 근데 제가 볼 때 전에 이명수한테도 명태균 씨가 한 얘기 보면 매화 심었던 자리를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이미 팠지 않았어요? 팠잖아, 이미. 아니, 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주지우 선배 들었다니까. 아니 너 네. 그 얘기하지 마. 뭐가 있어? 있어. 아유 저기 깜짝 놀라고 이준석이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야기야. 예 그런 아이고 궁금해라. 하지만 묻지 이렇게 하면 않을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욕할 텐데. 그러니까 그냥 주진이 욕 먹으려고 작정을 제가 한 욕먹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변호사님. 저는 잘 모르고 정확히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명태균이 그러니까 이준석이 멱살을 잡고 있으니 최근까지도 전화 받고 언제 그 바쁠 때도 7불사 오라가라 하는데 가지 않습니까? 요거는 허은하 대표님이 좀 아는 거 있잖아요 혹시? 아니 저도 전원으로 들은 건데 한 달 전부터 원래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명태균 씨가 뭘 들고 있다? 들고 있고 이미 명태균 씨가 이준석 후보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일화를 하라고. 해라. 저도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한 달 그래서 전부터. 1순위가 28일 단일화고 2순위가 이제 오늘이고 3순위가 6월 2일인 거죠. 아이고 하라 그래요. 하라고. 요월 해봐, 토론에서 해봐. 이제 네. 그 지지율 하락 리스크가 훨씬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사법 리스크는 지금 봉 기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고 결국 이제 조건의 문제인데 이게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죠. 3년 전에는 대주주까지는 아니어도 대주주에 준하는 윤석열, 김건희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걸 개런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돈 문제만 하더라도 당대당 통합해서 승계 이렇게만 딱 끝나면 상대적으로 좀 심플할 수 있는데 기존에 쓴 것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부채로의 승계 뭐 이렇게 된다면 조금 심플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국힘에서도 이해관계가 다 갈리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약속해 네. 줄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대주주의 부재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지금 조건의 리스크. 그러니까 포괄 양수도 하면 되는데 네. 그걸 찍어줄 사장이 없잖아 거기가 네. 도장을. 은밀히 만나야 되는데 바깥에 카메라를 데리고 만나려고 하니까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카메라를 그쪽에서 데리고 만나? 약속을 어길까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기자가 있는데 여의도 둔치면 거기에 또 기자들 일부러 이슈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이슈 자신의 처리하는- 존재감을 자꾸 그리고 드러내려고 나서 하는 만난 거예요. 다음에 네. 나가리 해버릴 수도 있고.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은. 옵션을 가지고 자기 있으려고. 이슈를 그런 쪽으로만 자꾸